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법정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의 이른바 대선자금 수사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뭐 지금까지는 그 김용 부원장을 일단 구속한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정진상 예. 정무조정실장, 예.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예. 출입 금지를 시켰고 예. 또 출금 사실이 알려지니까 정진상 실장이 나 핸드폰도 압수수색 당했고 예. 9월달에 수차례 조사 받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여전히 이게 문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제가 이걸 안 하고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좀 들렸을 겁니다. 근데 요것밖에 안 보이는데 아, 이걸 달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고기 놓고 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들고 할까요? 오늘 참 예. 저는 동백아가씨를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뭐 최종 목적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예. 보이고요. 예. 그건 검찰이 거의 적실한 거 아니에요? 예, 적시를 목표라고? 했습니다. 대선 자금이라고 예. 적시를 했고 예. 대선 자금이라고 적시를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돼 있는 거고 예.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라고 예. 봤을 때 김용 부원장 최측근 좌 김용 예. 뭐 우 정진상 예. 우진상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두 사람 중에 김용 부원장은 구속을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대표 정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현재 출국 금지 예. 당했고 그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본인이 9월달에 이미 그 핸드폰도 그게 뭐 압수수색인지 아니면은 임의 제출인지 결국 예. 압박에 의한 임의 제출인지까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핸드폰도 검찰이 확보를 했고 예. 그다음에 조사도 받았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뭐 조사 나오면 당당하게 가서 받겠다. 예.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계단을 거치면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이 두 타겟으로 네.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서초동이나 여의도에서는 결국은 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예. 곧 영장이 나오지 예. 않겠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하고 이후에 소환 통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예. 체포영장 내지는 구속영장까지도 청구할 계획으로 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입니다.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선 예. 정치자금이라고 예. 하니까요. 그러니까 규정했으니까요. 예, 규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사하고 있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언을 한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지금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본방에서도 비슷하게 이 유동규에까지 돈이 간 사안은 유동규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받아서 그게 뇌물로 받은 뇌물이다. 것이다 뭐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정치 자금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치 자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뇌물이면 자기가 먹은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가는 자금 흐름이 증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뭐 어제 그 이제 본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메모, CCTV 이게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가는 물증으로 예. 마치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게 아니고 예. 여기는 거쳐가는 구조가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의 뭐 부하 직원이라고 할 수 예. 있는 이 씨 대리인이라고 예. 할 수 있는 이 씨, 그 다음에 정민용 변호사, 예. 그 다음에 유동규, 예. 그 다음에 김용 이렇게 예. 선을 그어놨단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선을 그어놨는데 CCTV나 메모는 그 이 씨, 즉 남욱 변호사의 그러니까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그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가 유착돼서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이미 그렇죠. 이미 거의 드러나 있던 사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구속돼 있었던 게 예. 구속돼서 재판 받는 게 그 건입니다. 뇌물죄로 재판을 뇌물죄 그렇습니다. 혐의로 그랬죠. 근데 예, 이 뇌물 예. 혐의가 갑자기 정치자금이 정치자금법으로 이 돈의 성격이 바뀐 거죠. 돈의 성격이 그러니까 바뀌었다. 유동규에서 돈의 흐름이 끝났으면 뇌물이 되는데 네. 이게 건너가서
그 김용에게 가야지 정치 자금이 되는 김용에게 거 가고 김용이 그것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정치 자금이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돈을 받고 예.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돈을 썼느냐. 예. 그렇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쓰긴 썼는데 예. 엉뚱한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의 계좌에 정확하게 넣지 않고 예. 그다음에 계좌에 넣으면 또 이렇게 신고도 다 하게 돼 있단 예. 말이죠. 밝혀야 되고 예. 거기에 맞춰서 쓰고 회계보고를 선관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썼느냐 예.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용에게 돈이 갔느냐. 만약 김용에게 돈이 갔다면 그 돈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쓰였느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재명은 알았느냐. 예. 민주당은 알았느냐.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검찰 쪽 입장에서 보면 넘어야 할 산이요. 네. 유동규에서 김용에게 한 어떤 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느냐. 입증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건 지금 김용 부원장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나 부인하고 그만큼 어리석지 않다. 예. 그런데 이 받았다는 시기가 말입니다. 이미 대장동이 좀 시끄러웠던 시기 아닌가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요. 4월에서 8월 사이는 작년 이렇게 시계를 거꾸로 리마인드 다 되돌려 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즉 예. 이낙연, 이재명 후보 예. 간에 치열한 당내 경선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예. 아직 그 당시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경기도지사 예.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고요. 뭐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언론 보도를 보자면 8월 달에서 그친 이유는 예. 대장동 얘기가 9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예. 그때는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뭐 돈을 1억을 뭐 돌려줬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좀 의구심이 드는 네.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유동규 씨의 진술입니다. 예. 유동규 씨가 어제 재판 갔다 오면서 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는 이재명 말려 죽이겠다. 예. 이런 아주 공격적인 언사를 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증거가 있냐. 예. 김용한테 갔다는 예. 증거가 있고 이재명한테 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예. 되지 않느냐 했더니 뭐 증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 그런 말 라는 했습니까?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유동규의 진술로 인해서 지금 수사가 급진전된 거라고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면 그 진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는 예. 추정컨대 이게 예. 김용 부원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예. 점에서 놓고 보면 예. 김용의 진술만으로 유동규요. 유동규의 예. 진술만으로 그렇게 됐을 것 같지는 예. 않고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는 유동규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온다. 예. 그러면 김용이 유동규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진술을 조작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예. 제가 검찰이라면 그런 논리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추정하시는 거죠? 예, 추정하는 예.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예. 이것도 추정인데요. 일시와 장소가 검찰 입장에서는 특정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제 그 본방송에서도 잠깐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핸드폰이 예. 동시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어느 특정한 일정한 예. 범위 안에 두 개가 동시에 예. 있었다. 예. 핸드폰 위치 추적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통신 기록을 보면 통신 기록 영장을 받았으면 있겠죠? 검찰이 예. 그러면 어느 바운더리 이게 삼각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통신 그 중개소 사이 어디에 있다. 예.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일시와 장소를 어찌 보면 사실 이런 거를 유동규 씨도 다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런 통신 기록을 놓고 일시와 장소를 크로스 체크해서 요날 요 시간에 이 장소에 당신 핸드폰도 있었고 유동규 같이 김용수 있었지 않느냐? 핸드폰도 있었다. 예.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억을 되살리기가 쉬웠겠죠. 예. 그것이 어떤 기억인지 김용 씨는 조작된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유동규 씨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부분이 기억이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할 중요한 거예요. 것 같은데요. 예. 이들의 김용과 유동규가 원래 잘 알던 사이니까 네네. 분명히 만났긴 수차례 만났을 거란 만났을 말입니다. 수 있죠. 예. 그런데 거기 돈이 건너갔다는 걸 만약에 네네. 가설로 유동규가 지금 자신의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바꾸고 다시 이제 저쪽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한다면 자기는 중간 전달책만 되는 거니까. 한다면 중간 전달책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만나긴 둘이 만났으니까 그 네. 만난 날 돈 줬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99%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돈을 주거나 안 줬어도. 그래서 추정컨대 예. 가지고 있는 진술과 부합하는 물증이 예. 적어도 핸드폰 위치 추적 자료는 그래서요. 있겠구나라는 거고. 만났을 때, 예. 자, 첫 번째 같은 그 권역에 있었다고 해서 그게 어느 건물 앞에서 둘이 딱 있는 게 사진이 찍혔다거나 이런 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같은 권역 안에 있다고 해서 실제로 만났느냐? 예. 첫 번째, 실제 만났냐? 두 번째, 실제 만났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났느냐? 예. 돈을 주고 받았냐? 예, 그렇죠. 주고받은 액수가 어떻게 되냐? 예. 이게 다 그래서 측정돼야 되거든요. 검찰이 이걸 증명하려면 제가 궁금한 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만나긴 만났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가정을 유동규가 진짜 돈을 줬으면 그건 검찰이 이제 밝혀내면 되는 아유, 것이고. 그럼요. 예. 예. 돈을 줬으면 밝혀내서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유동규가 만약에 자신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네. 돈을 줬다고 주장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냐 하면 네. 만났던 그 장소와 일시를 대면서 그때 줬다고 주장을 하기가 그렇죠, 쉽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만남에서 돈이 건너갔냐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증명해야 그러면 됩니다. 그날 돈을 건너갔다는 날 뭐 돈을 뽑았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뭐 되고요. 그냥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날 건너갔다는 주장을 가지고 입증이 안 되는 거 예, 아닌가요? 돈의 흐름이 보여야 되고요. 예, 첫 예. 번째,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은 사실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성환종 씨가 메모를 남겨놓고 자기 극단적 선택을 예. 한 일이 있었죠. 예. 메모에 뭐 홍준표 얼마, 누구 예, 얼마, 예, 누구 예.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해서 다 기소됐었습니다. 예. 다 무죄로 나왔어요. 예. 실제로 돈이 건너갔던 돈의 흐름을 못 잡았기 때문에 아, 예. 메모만 가지고는 이 입증이 안 됐단 말이죠. 예. 아, 메모가 있는데도 네, 메모가 있는데도 그리고 자살을 그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해서 추가적인 진술을 받을 수가 없었던 사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 돈을 예. 건넸다는 사람이. 예. 어쨌든 메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현실적으로 돈의 흐름을 받지는 못했던 거죠. 자,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명숙 사건으로 돌아가면 1차 사건, 2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통운 뭐 했던 1차 사건 때 결국 야 그러면은 의자가 돈 받았냐 예.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예. 게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에 모순이 있었어요. 예. 주머니가 없는데 그 한명숙 총리가 여성 옷이라 주머니가 예. 없는데 주머니에다 집어넣었다라는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예. 구체적으로. 예. 근데 한명숙 총리는 여자 옷은 주머니 있는 옷이 잘 없지 않습니까? 예. 정장에는. 예. 주머니가 없었다. 이러니까 무죄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세부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검찰이 이걸 증명하려면 구체적인 돈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아주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일치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걸 증명해야겠군요. 예. 여기서 이제 검찰이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진술을 보강할 겁니다. 예. 내가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 그날 그때 얼마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든지 또는 내가 봤다. 심지어는 예. 뭐 이렇게 진술을 물증이 없다면 예. 진술을 보강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한 예. 이것은 지리한 진술과 진술 간의 공방으로 흐를 개연성이 무척 높아 예. 보인다. 재판의 이 흐름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만. 뭐 물증이 나오면 저희들도 뭐 이런 추정을 더 그럼요. 거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좀 예를 들어서 분명한 물증이 딱 나오면 네. 그건 뭐 그냥 구속하고 수사하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물증이 없이 만약에 하면 정치 수사 논란이 계속 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진술로 지은 집을 또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다. 기존에 네. 이런 정치 사건, 한명숙 사건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예. 뭐 조 전 장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진술로 또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좀 의구심이 그런데 있어요. 예. 이 어떤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느냐 이것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네. 또 하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믿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는 이 대장동 수사의 전체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뭐냐 그렇죠. 하면 대장동 수사 전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 검찰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실체적 진실을 파기 위해서 김용도 파고 다 파는구나. 예, 이러면 예.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전체 그림을 그리려면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본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굵은 덩어리들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채로 남아 있어요. 여기는 스케치도 55%. 스케치도 안 돼 있는 상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아주 세밀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수사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적어도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도대체 팩트 아니에요. 실체가 뭐냐, 예. 실체가 뭐냐, 그렇다면 성격이 뭐냐. 예, 성격이 뭐냐, 또 곽상도 의원은 어떤 일을 해줬느냐, 그렇죠. 거기서 누구누구가 연결돼 있어서 왜 그런 거액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하면 연루자가 나올 것이고요. 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곽상도 의원 하나만 덜컥. 그렇죠. 그러니까 조감독은 없이, 예. 조감독은 그러니까요. 없이 어느 특정 부위에만 돋보기나 현미경을 들여대면 그 특정 부위에 있는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사실은 감춰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인데, 이게 대장동 수사를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곽상도 전 의원의 그 50억을 받은 이유와 그 돈의 성격, 네. 그다음에 누구누구 어떤 역할을 했다는 부분. 그럼 그 부분이 세밀화가 그려져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박영수 전 특검. 그럼 뭐 하시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런 어떤 거액의 돈의 흐름이 보여. 근데 돈의 흐름이 거기 분명히 나왔는데 왜 거기 50억 클럽 뭐 6명이다 7명이다 뭐 권순일 대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대법관부터 예. 시작해서 뭐 여러 사람이 언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 혼자 정도 어디 갔는지 사안이면 모르겠어요. 저기야말로 이 유동규와 김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열정이라면 네네. 거기도 훨씬 더 큰 돈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냥 아니할 말로 지금 유동규가 중간에 8억여 원 중에서 유동규가 스스로 1억 착복하고 나머지 7억여 원이 건네졌다라는 주장인데 예. 검찰 측 주장은 김용에게요. 네, 김용에게 한 사람이 50억 클럽인 분이 한 6명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열심히 수사를 한 건가? 이런 어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럼요. 나오는 게 그럼요. 너무 없어요. 예, 아무것도. 그럼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를 기다리나? 그러니까 이 어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대장동이란 하나의 그림만 보자. 이 네. 대장동의 전체 그림엔 여러 가지 구다리가 있잖아요. 네, 그 덩어리들이. 예, 예. 구다리는 죄송합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장동 일당들이 유동규에게까지 간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서 그 네. 다음 이게 김용과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걸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네. 좋은데 여기에 대한 수사의 어떤 강도와 세밀한 정도랑 더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아니, 조감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렇죠. 전체 그림이 드러나 있는데 이쪽은 뭐 스케치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네.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느낌이면 그 공정성에 대해서 한 번은 예. 갸우뚱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상황을 결과적으로 만들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한 군데 돋보기를 들이대면 네. 나머지는 그냥 덮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조감도가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조감도가 전체 있고 그림을, 예. 거기에서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다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예. 근데 조감도 없이 한쪽만 딱 돋보기를 들이대면 돋보기가 들이대지 않은 나머지는 그렇죠. 덮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그 많은 그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한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고 싶은 수사만 한다. 예, 그게 이제 예. 기소독점권, 예. 기소재량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소하는 걸로 그렇죠. 검찰은 파는 걸로. 근데 물론 파는 걸로 지금 명예를 민주당 얻고. 측 인사들은 예. 하고 싶은 수사만 하는 것도 좋은데 예. 수사를 조작한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고요. 예. 뭐 진술이에 대한 회유와 예. 압박이 있지 않았겠냐. 그런 진술을 게- 변동시키는데 그게 민주당 측 주장인데, 일단 옛날에 검찰 개혁을 할 땐 그건 조작은 뭐 생각하기 예, 하지 예, 말고 예, 예. 하고 싶은 수사만 한다. 예.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수사는 안 안 한다. 한다. 근데 그리고 더 완벽한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수사를 개시해 놓고 부실 수사를 해서 재판에서 면죄부를 준다. 그렇죠.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설이 좀 그런 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박영수 전 특검. 특검이 예. 전 특검이 기소를 할 때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기소를 할 때 누구는 봐주고 예. 또 그다음에 또 남욱 변호사가 두 번째 2차로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 그때도 박영수 특검이 그 선임을 하면서 기소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진 예. 거죠. 기소하지 않으면 어차피 판사는 그렇죠. 할 수가 없으니까. 판사가 나서서 재판을 판결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예, 예.
근데 박영수 전 특검은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이 대장동 사건에서 등장을 한단 매번 말입니다. 등장을 합니다. 부산 그런데 저축은행 그분은 때부터. 왜 수사를 안 했나는 그런 논리는 없나요 혹시? 수사를 그러니까 다시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니까 결국 특수부의 그 뭐 시조세 조상님뻘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라는 거고요.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거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부와 일반 형사를 그 일반 검사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한 분이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우리가 채식 동물이면 특수부 검사는 육식 동물이야. 종이 달라. 예.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뭐 특수부 안에도 귀족 특수와 일반 특수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특수부 안에서도 소위 성골, 진골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예. 그 이외에 예. 예, 뭐 공안부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공안부는 지금 역할이 많이 예. 축소돼 있는 것이고 그 일반 형사부하고는 또 굉장히 특수부의 수사 기법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게 검사들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예. 어떤 차이인가요? 그 기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 판을 짜고 예. 딱 보면 안다. 이거는 이전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수사할 이른바 때 기획수사라는 거죠. 예, 프레임 딱 짜고 딱 보면 안다. 그리고 그 틀에 맞는 증거들을 그 틀 안에다가 집어 넣으면 예.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기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단 언론 플레이에 능하죠. 일단 사실은 특수부가 기소한 범죄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예. 무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무도 그건 기억하지 않죠. 포토라인에 세우고 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이 집행되게 하고 예. 이렇게 되면 여론 자체가 거의 뭐 약간 군중재판처럼 저 예. 사람은 죄인 딱 찍히게 되니까 예.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성과를 입증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그 별건 수사라든지 인디언 기후재식 수사라든지 예. 또 굉장히 모욕주기 수사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자존감에 그 말하자면 이렇게 흠집을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잔인한 수사다. 공안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안부 출신 검사도 예. 특수부 수사는 굉장히 잔인한 수사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근데 하여튼 이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걸 가지고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늘 강조하지만 뭐 돈을 받아서 돈을 잘못 썼으면 당연히 잡아 넣어야죠. 네. 그런데 그 제기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계신 분들도 좀 정말 어떤 공정성 부분, 네. 선택적 정의 혹은 선택적 징벌 아닌가 하는 공정성의 부분하고 그런 게 좋게 말하면 선택적 정의, 선택적 징벌이지만 정의가 아니죠. 선택하는 건데. 네. 그게 옛날 말로 하면 그 사또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사또 마음대로 선택적 하는 관용 겁니다. 또. 네, 선택적 관용과 선택적 민주당에서 징벌. 얘기하는 게 뭐 242대 0이다. 압수수색 숫자가 김건희 여사나 뭐 최은순 씨, 즉 예. 본부장을 그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0이고 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은 242건인가 뭐 240건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마 상징적으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숫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수사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가는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느냐. 그렇죠. 누구나 보면 맞구나 하게. 예. 단지 진술에 의존하면 어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검찰이 두 가지 공정성을 위해서 정말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서 정확한 증거를 내보이면 국민들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박수치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어떤 진술만 가지고 쌓아올린 네, 탑이 네, 된다거나 그러면 약간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조감도에서 대장동이란 큰 그림 중에 다른 데 대한 수사가 얼마나 좀 세밀하게 나와주느냐. 예, 덮지 말고. 예, 그 두 가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검찰 수사가 지금 공정한 수사인지 아닌지. 그 앞으로 한 보름 정도가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용 부원장이 지금 체포돼서 6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 6일이 지났으면 구속 기간이
20일인가요? 20일이 전체가 원래 예. 10일인데 10일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예. 총 20일입니다. 예. 그럼 그 안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예. 기소를 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불구속 되나요? 기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4일이 남은 거죠. 예. 14일 안에 분명히 기소를 할 텐데 예. 그 기소할 때까지 어떤 물증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겠군요. 물증을 내올 수 있을 거냐. 예. 그 다음에 14일 안에 지금의 기세로 봐서는 정진상 예.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치겠죠? 영장을 칠 예. 개연성이 무척 높고 예. 또 그 14일 안에 왜냐하면 이제 이 14일 안에 기소가 안 돼서 예. 만약 김용이 나온다. 그러면 정진상과 또 그 진술을 맞춰서 예.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예.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맨 마지막에 소환할 사람은 이재명 예.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거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치는 것도 예. 적어도 14일 안에 정진상은 14일 안에 무조건 먼 조치를 할 걸로 보이고요. 예. 앞으로 2주가 굉장히 2주 안에 검찰 예, 수사를 한번 검증할 수 있는 2주가 되겠군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